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 여기 이제 신청이 났죠.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됐어요. 그럼 여기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하느냐는 말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 이 소리.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가 자연인입니다. 하나가 뭐다? 법인이. 하나가 뭐다? 비법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인간을 법학에서는 자연인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죠.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법인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국내법인이 있다, 해외법인이 있다. 그러니까 법인은 전부 다 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라면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이 다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법인이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 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인은 별도로 법인 등기부를 갖고 있어요. 법인 등기부. 그러나 비법인은 등기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법인이라면 이제 이런 거 들 수 있죠. 문중 있죠. 문중. 종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종친회 이런 거, 교회 이런 거 있죠. 사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문중재산이 있습니다. 그 문중재산은 옛날에는 문중재산을 등기할 때는 종손 이름으로 등기했지. 근데 이 종손이 똑똑한 종손이 있고 떨빵한 종손이 있거든. 그럼 이 떨빵한 종손은 사반다 이라면서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있지. 그래서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친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나 사찰은 기업이에요? 기업 아니에요? 기업이죠. 여러분 교회 재산 많아요. 사찰 재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등기할 수 있다 이 말. 동창회 있죠. 이런 것도 다 등기할 수 있다. 이런 게 비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신청인이라는 말이 있고 명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명의인은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매매를 했다면은 여기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갑하고 을하고 등기해로 올 수 있다. 그럼 신청인이 누구? 갑하고 을. 근데 명의인은 누굽니까? 을. 신청도 누가 했다? 을. 명의도 누구다? 을. 이게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은 거지. 근데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를 수 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접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삼성전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요게 명의인은 삼성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이라면은 삼성전자는 사람이 아니지. 손발이 없지. 사물이지, 사물.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대신 해줍니다. 그 대신 해준다 일어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등기합니까? 대표자가 하는 거지, 대표자. 오케이? 네.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사장이 자기가 등기를 신청한다 이 말.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때 신청인은 누구? 대표자. 명의인은 누구? 법인이지. 삼성전자가 법인이지. 맞죠? 네. 그러면 자, 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를 수도 있다.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사장이 삼성전자 대표이사라면서 등기를 해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다 등기해달라 이래 한다 이 말.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삼성전자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삼성전자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이 말. 요게 법인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죠. 법인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등기부가 있는데 법인은 등기부가 있어요. 법인은 등기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말 듣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사 이런 말 들어봤죠. 법인이라면 이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중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사를 우리가 등기이사 그런 말 들어봤을 텐데 그럼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은 들어봤죠. 그 법인의 이사회 이사들이 있다는 건 들어봤죠. 그 이사들의 우두머리가 대표이사지. 그 대표이사가 우리말로 말하면 사장이지 사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은 전무이사, 뭐 상무이사, 이사들이 있잖아요. 이사.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법인은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들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사람을 등기이사라고 그러고 그 중에 우두머리를 대표이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인은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가져오라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인은 어성김씨 종친회입니다. 근데 어성김씨 종친회가 등기를 신청한다 이라면은 어성김씨는 손발이 없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줘야 되죠. 그 해줘야 된다. 이게 대표자 관리인이 한다 이 말. 여러분들 재산관리인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표자 누가 한다? 관리인이 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성김씨 종친의 대표자가 갔다면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게 정관입니다. 규약입니다. 결의서다, 선임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정관 우리가 이때 보험 이런 거 하죠. 보험에 가면 뭐 약관, 정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회칙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규약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썼느냐 이러면 앞으로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법인 이래 나오죠. 그럼 앞으로 수업할 때 어느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대표자입니다. 그럼 대표자가 오면 무조건 뭐가 온다? 법인 등기. 그럼 하나가 오면 자동으로 온다며 자동.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럼 비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자 관리인이 자동으로 자동. 정관, 규약, 선임석이 자동으로 오는 자동. 그러니까 요 한 글자 쓰면 이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O 덱스다. O.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해야 된다. O 덱스다. O. 이렇게 딱딱 되네. 그러니까 어느 한 글자 넣으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요게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이게 등기 무슨이다? 명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를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등기 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 명인이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써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래 나오죠. 그럼 요 세 개가 하나다 하나 아니다? 이게 하나지. 여러분들 항상 법학에서는 제 이름을 말하죠. 제 이름이란 목희수 이거는 이름이 아닙니다. 목희수 700-123-123-4567 요래 해야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목희수이라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법학은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름이라면 그냥 목희수가 이름이지 법학에서 이름은 이 세 개가 이름이다 이 말.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딱 더 하겠어요. 자연인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이걸 둘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한국인이 있죠.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외국인도 인간이다 인간 아니다? 인간. 그럼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들 외국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된다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은 사람이고 소말리아 사람은 사람 아니다. 그건 말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도 사람이고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요런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런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은 등기부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름이에요.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름이에요. 이해합니다? 자, 요 사람들 주소를 봅시다. 요 사람들 주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주소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은 있다 없다? 있지. 있지. 한국 사람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법인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비법인은 주민등록번호 있다 없다? 없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요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을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인이 된다는 말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써야 되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인데, 한국 사람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외국인이나 법인이나 비법인은 이름, 주소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오면 사람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무슨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해결했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서류 일이 나눴거든. 그 서류 일이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청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 신청 정보,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서인데, 자, 글자를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공시법은 과도기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 왜 과도기냐면요, 옛날에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었지. 종이. 맞죠? 네. 지금은 종이로 돼 있어요. 컴퓨터로 돼 있어요. 컴퓨터. 그러니까 종이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용어가 다 달라지는 거야. 용어가. 오케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라는 말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 신청서. 지금은 컴퓨터로 하거든. 그러니까 신청 뭐라 말이고? 정보. 되죠? 그럼 여기서 첨부 정보죠. 그럼 이걸 옛날에는 첨부 먹고 서류지. 그럼 지금은 첨부 먹고 정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신청서가 있거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공부합니다.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신청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든다. 그럼 카드 하나를 만들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를 줘요, 안 줘요? 주지. 그게 일종의 신청서지. 그럼 거기다가 작성을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럼 작성을 할 때 안에 작성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럼 많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에 이걸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은행 여직원은 그걸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쓸 때, 종이를 줄 때 연필로 이렇게 해가 체크를 해가 준다 안 준다? 주지. 그럼 체크를 해가 준다라는 말은 체크한 부분은 꼭 기재해라 이 말이지. 그럼 체크 안 한 부분은 기재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체크한 게 무슨 기재다? 필요적 기재. 그럼 체크 안 된 부분은 무슨 기재다? 임의적 기재. 그러면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시킨다? 각하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무슨 역을 갖느냐?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썼어요. 계약서에. 근데 집주인이 1년만 살다가 나가라 이란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5년. 그럼 5년 동안 눌러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다? 대항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금 한 단계 업을 시키거든. 조금 어려워요.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뭘 보고 작성하냐? 첫 번째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해요. 두 번째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뭘 보고 작성한다? 대장. 요거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를 배워와야 되거든. 아직 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풉니다. 요거는 다음에 나중에 본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할 것이냐 이 말. 뭘 보고 작성하냐? 신청서를 보고 작성한다. 계약서를 보고 작성한다. 뭘 보고 작성한다?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간데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등기부를 작성할 때 신청서를 보고 작성한다는 말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신청서에 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맞죠? 네. 그러면 계약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한다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계약서에 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딱 추려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등기부죠. 등기부에 무엇을 기재하느냐? 그게 사실관계가 있고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럼 사실관계가 부동산 뭡니까? 아까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러면 제 말은 부동산 표시가 토지의 표시가 있고 뭐다? 건물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부동산 표시가 신청서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계약서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그럼 이게 대장이죠. 아까 그랬죠.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입니까? 대장이 우선입니까? 대장이 우선.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대장을 보고 뭐를 만든다? 등기부를 만든다. 이해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권리관계제. 그럼 권리관계의 내용이 신청서에 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상식으로. 자, 그럼 요거는 무슨 관계? 사실. 아니 다시 합시다. 아까 전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아까 이래놨죠. 등기부가 있다면 여기에 사실관계가 있고 무슨 관계? 권리. 그럼 요 내용이 신청서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니까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입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본인을 법학에서는 무슨 자다? 당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그 사람을 무슨 인이라고 그런다? 대리인이지. 그럼 신청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그럼 아까 전에 법인이 등기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어성김씨 종친회가 등기 신청합니까? 종친회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여기에 대표자 관리인의 인적사항 써야 된다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되지.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시는 꼭 해야 돼요.
꼭.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남동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남동 등기소, 남구면 남구 등기소, 이 등기소를 꼭 표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내가 남구에서 집을 샀다면은 남구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의 강남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표시는 해야 된다 이 소리. 됐습니다. 요 정도만 해놔 놓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이제 첨부 정보가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 표라면 서면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허가 동의 성낙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인감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했죠. 아까 전에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면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뭐였다? 법인 등기부 제출해야 된다, 낸다? 해야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우리말로 말하면 위임장이래. 위임장 제출해야 된다, 내야 된다? 해야지. 그다음 이제 요 글자를 보세요.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거든. 요거는 가장 쉬운 애는 여러분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해야 된다, 낸다? 해야지. 농지에서 매매한다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해야지. 요런 게 요런 거예요. 됐죠? 요런 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책 갖고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 이래 나오거든. 그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렵거든. 이런 거는 쉽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있잖아요. 어려워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봐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풀면 되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요렇게 옵니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1억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갑은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줬어요. 병에게 저당권을 줄 수 있냐냐 이 소리라. 그럼 만약에 이 집이 3억이라면 1억에 전세 줬죠. 그러면 이번에 1억의 저당권을 주더라 하더라도 3억짜리 집이니까 1억 전세 1억 저당이라면은 크게 위험 부담이 있다 없다? 없지. 이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들어갔다면 만약에 2억 5천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 1억 가져가고 이 사람 1억 가져가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을이 전세금이 1억이거든. 이 1억이 2억으로 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2억으로 오르려고. 그러면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 이 사람을 무슨 관계인이라고 그런다?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다시 제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2억으로 오르면 이 집이 2억 5천에 낙찰이 됐다면 이 사람이 2억을 가져가고 이 사람 5천밖에 못 가져가지.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만약에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등기가 이래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글자를 봅시다. 1억에서 2억이면은 변경 등기, 즉 아까 전에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전세기간이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 무슨 등기한다고 그랬다? 변경.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있으면 1의 1 이렇게가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사람 성낙서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지. 안 씁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법학을 배울 때는 요걸 꼭 배우세요. 무슨 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이익 보는 쪽입니까? 불이익 보는 쪽입니까? 불이익. 오케이? 불이익 보는 쪽입니다.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니까 판결서, 소송을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를 들고 가야 된다. 이 소리. 그럼 다시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일반적으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줍니다. 안 써주는데 써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써줄 수도 있지. 오케이? 네, 그러면 써줄 수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푸실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가 인감을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인감은 아무나 떼는 겁니까? 본인이 가야 됩니까? 본인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인은 성낙서를 안 써줘요. 안 써주는데 성낙서가 들어왔거든.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따져야지. 그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오케이? 네, 이제 공식으로 했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책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흘러갈 때 이래 흘러가구나라는 큰 틀을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무슨 서 가져오라? 성낙서. 아니면 무슨 서 가져오라? 판결서. 성낙서 가져왔을 때는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이래 되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요게 이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죠. 여러분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합시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든 예를 들어 그게 신청서든 계약서든 무슨 서든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게 되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호적 전부 다 이거는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씁니다. 쓸 때 이 쓴 이름이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류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본 제출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 주민등록 등본을 왜 제출하느냐? 모든 서류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쓰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져오라 이 소리. 이해했죠? 네. 그럼 아까 전에 요 글자가 나오면은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나 외국인, 법인, 비법인은 있다 없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라고 그랬다? 부동산 등기용 무슨 번호? 등록번호. 됐죠? 네.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인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일 때 요래 받아들이세요. 자, 봅니다. 우리가 인감은 나중에 가면은 좀 어렵거든. 어려운데 여기서는 요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서류를 작성을 할 때는 있잖아요.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죠. 예를 들어서 11년 예를 들어 11월 16일 목희수인 이래 나오지. 맞죠? 네. 그러면 모든 서류에는 맨 마지막에는 인이지, 인. 요 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서명 날이 난다 이런 말 쓰지. 그러면 요게 서명 날이 난다 할 땐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그럴 때 사인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도장이죠. 자, 우리 공시법 시간에 도장 찍었다 이러면 그 도장은 인감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인감도장 이외에 도장 찍는 경우는 없지. 전부 다 사인으로 해결이 다 되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요 찍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같이 첨부해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봤죠,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공부죠. 지적공부의 종류가 대장과 도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그 소리죠.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잠깐 요리를 보세요. 아까 전에 요래 되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래 돼 있죠. 사실관계가 있고 여기에 권리관계가 있고 여기에 토지에 뭐가 있다? 표시지. 그러니까 요게 무슨 자다? 소유자. 그러니까 요게 사실관계고 요게 무슨 관계고? 권리관계다. 그럼 정리할 때 이랍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일 때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소리거든. 여러분들 이걸 먼저 만듭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만들었던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만드는 걸 아까 전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등기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보존등기. 그러면 보존등기 할 때는 이미 대장은 만들어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대장을 들고 와서 등기소에 와서 무슨 등기라? 보존등기라. 그러니까 대장을 제출한다 이 말. 그럼 두 번째 여기에는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목이 전입니다. 전에서 대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목의 상위 개념은 토지에 먹고 표시.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지적공부다. 그럼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고치고 이리로 가는 거지. 다시. 그럼 좋다. 지목이 어렵다면 아까 전에 여기 면적이 100이고 여기도 면적이 100이라. 그럼 50으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걸 먼저 50으로 만들고 이리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대장이나 도면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쫙 썼는데 요 중에 보세요. 요 중에 여기에서 지금 신청, 접수, 심사, 등기신청 완료일이 날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진 게 요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갈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라인을 공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접수. 접수는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5월 달에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그냥 내가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를 딱 받아가는 게 뭐고 접수.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를 또 잠깐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요게 심사죠. 그 심사이라면은 자, 정리합니다.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관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었는지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 심사.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다 이러면 등기를 해주는 거고 하자가 있다면 뭐 시킨다? 각하다. 그럼 요게 이제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이 각하는 법에 명문으로 10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해놓고 그러니까 각하 사유거든. 그러니까 각하는 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다 안 해주. 그러니까 안 해주는 사유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다 이만. 그러면 그 명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10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 10개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웁니다. 요건데 이거는 외우려고 이제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니까 요거 잠깐 요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이거든. 자, 다시 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여기에 관할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권한 없는 자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서류입니다. 서류.
여기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록면허세, 수수료 이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거든. 자 봅시다. 여기에 10개는 있는데 제가 3개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요 제일 위에 보세요. 관할 위반이죠.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인천에서 집을 샀다면 인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서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죠. 그게 바로 무슨 위반이다? 관할 위반. 그러면 서울 등기소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대상이거든. 그럼 쉽게 표현해 봅니다. 바다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지. 그럼 바다를 등기하러 왔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다리죠, 다리. 다리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모델하우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방 한 칸. 우리 집 아파트에 방이 4개다. 그럼 방 한 칸 전세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방 한 칸 은행에 저당 잡힐 수는 있다, 없다? 없지. 없죠. 그러면 그 은행에 방 한 칸은 은행 저당, 그러니까 제 말은 방이 우리 집 아파트에 방이 4개인데 방 한 칸만 저당 잡힌다는 건 없지. 맞죠?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등기로 오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게 등기 대상이 뭐다? 안 해. 그럼 나머지 이런 거는 쉬운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로 왔다. 그럼 당연히 안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 등기는 본인이 오든 대리인이 와서 해야 됩니다. 본인 대리인이 안 왔다. 흔히 말하는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신청서가 방식이죠. 아까 전에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그럼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서 보면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혼인신고를 한다, 출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를 한다, 전입신고를 한다 이러면 그 양식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양식에 맞추어서 등기를 신청해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전 등기 신청 양식이 있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설정 등기의 양식이 있고 양식에 맞추어서 등기해야지.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시킨다? 각하. 그럼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때 매도인인 갑은 인감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주민등록 등본 제출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해야 되잖아.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충분히 이해되잖아. 요거 보세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수수료 안 내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세금 안 내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지금 요 3개 남았죠. 요 3개는 아까 전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등기부가 있다면 신청서가 있어요. 등기, 원인, 정서가 있어요. 뭐가 있다? 대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2개 내용, 이 2개 내용, 이 2개 내용은 일치됩니까? 불일치됩니까? 일치. 안 하면 뭐 시킨다? 각하. 그 요 3개. 그 요게 요 3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봅니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요거는 상식이거든. 상식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요 2번이 우리를 괴롭혀요. 뭐냐면 등기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렇게 나누어 놨죠. 나누어 놨다면 이 2개와 이 여기에 있는 8개는 성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글자를 봅시다. 질문 듭니다. 이 글자를 봅니다. 각하사유이다. 그럼 각하사유이다, 각하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맞잖아요.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이게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없습니다. 제 말은 방 한 칸 저당권 안 되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줬어. 그럼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아무도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뭐 해버렸다?
실행해버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해결해 봅시다. 15살짜리 애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입장 안 시켰어. 그럼 아무런 문제 없지. 맞죠? 네. 그러면 15살짜리 애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면 입장을 안 시켜야 되는데 입장시켜버리는 거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 이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요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 글자를 잘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각하사유는 거부사유죠. 그러니까 요 10개에 해당하면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줬죠? 그럼 문제될 게 없지. 근데 10개에 해당한다면 등기를 안 해줘야 되는데 해버리는 기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럴 때는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게 무슨 무효다?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인데 요 밑에 거 있죠. 요거는 있잖아요. 요 밑에 거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고 유효예요. 불일치하면 뭐고 무효다 이 말. 자, 그럼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있잖아. 요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효, 무효예요.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 신도림이 있어요. 제 집이 신도림이에요. 그럼 주안역이 있어요. 자, 제가 전철을 타고 옵니다. 그럼 전철을 타고 올 때 표를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지. 표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표를 안 끊고 탔어요. 그럼 안 끊고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는데 안 끊고 탔어. 그럼 이제 주안역에 내렸습니다.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 범죄지. 맞죠? 네. 그런데 출구를 빠진다 붙들렸어요.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기 때문에 나를 다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이게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이 희한하잖아요 지금. 하지 마라 이랬는데 했는데도 유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유효다 유효.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온 거는 온 거고 범칙금은 따로다 따로 아니다 따로지. 처벌은 따로지. 오케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 그럼 이 유효라는 말 속에는 앞에 적법한 행위가 깔려 있습니까? 위법한 행위가 깔려 있습니까? 위법.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세요. 법학의 성질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되거든. 자, 이럽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 그림이 갑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글자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 왜 본인이 직접 와서 등기를 해야 되고, 오케이? 설사 대리인에게 줬다 하더라도 왜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많은 서류를 제출하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부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보세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이 되는데 사기가 예방되었다면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맞잖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사기칠 가능성이 없다. 사기가 예방되었다 이러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지.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등기로 왔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당사자가 왔습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안 왔어요. 병이라는 법무사가 왔어요. 흔히 말하는 대리인이 왔어요. 등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왔어요. 대리인도 안 왔어요. 무권 대리인이 왔어요. 그 무권 대리인이 왔다 이러면은 권한 없는 자가 왔죠. 본인이 출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 시켜야 된다? 각하시켜야 돼. 각하시켜야 되는데 각하시키지 않고 이래 해버렸는 기라. 해버려서. 그럼 결론을 봅시다. 본인이 와도 소유자가 누구? 을. 대리인이 와도 먹고 을. 무권 대리인이 와도 먹고 을. 그럼 이거는 굳이
무효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뭐로 한다? 유효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갑의 이름으로 등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죠. 불일치면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일치면 뭐고? 유효.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본인을 오라 하느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을 오래인데 본인이 안 와도 사기가 예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 오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 성질을 자꾸 이해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딱 틀에 박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그냥 막 여담으로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지. 맞죠?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있잖아요.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그 말은 제 말 들어보세요. 물이 2컵 있죠. 합쳐버리면 몇 개입니까? 하나지. 오케이? 네.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2개지. 나하고 너하고 합치면 우리가 되지. 우리는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3인칭.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의도 알죠?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했던 말, 봄에 했던 말, 몇 년 전에 했던 말 전부 다 같아? 다르다? 다르지. 속된 말로 거짓말을 잘한다, 못한다? 여의도는 제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죠? 네.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럼 주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과학 출신입니까? 법대 출신입니까? 그 법학자들이 주로 많다면. 그 법학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 거짓말을 잘한다는 말이 이 빠져나가는 이런 거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긴 거예요? 법망을 피해간 거예요? 그럼 법망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경직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래 보면 요래 되고 저래 보면 저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요까지 하고 그냥 다음부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체계적으로 나아가거든. 그런데 그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오늘 공부에도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다? 2개. 하나가 무슨 부? 등기부. 하나가 뭐다? 지적공부.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관계? 사실관. 뭐다? 권리. 여기는 뭐다? 토지의 표시. 뭐다? 소유자. 이때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관계? 권리관. 지적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뭐다? 표시. 맞죠? 네. 토지의 표시가 아까 우리가 무슨 관계? 사실관. 딱 되십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은 등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신청, 접수, 심사, 등기신의 완료죠. 그럼 신청이라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놓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당사자가 신청한다. 관공서에서 촉탁을 한다.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법원에 뭘 한다? 명령. 그럼 당사자 신청은 단독이 있고 뭐가 있고 공동. 그럴 때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뭐고 공동. 어느 일방이야 뭐고 단독. 그러면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권리가 소멸이다. 발생이다. 소멸. 권리자는 권리가 뭐다? 발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때 신청이랄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였죠. 이 말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 무슨인? 명의. 명의는 크게 몇 사람? 3사람. 하나가 뭐다? 자연인. 하나 뭐다? 법인. 하나 뭐다? 비법인. 맞죠? 네. 그러면 자연인은 인간이죠. 법인은 아까 알겠죠? 뭐다? 비법인.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나왔었죠. 그죠? 서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서류에 신청서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허가서 이런 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인감도 있었고 대장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 흐름을 쭉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심사에 와서는 각하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각하에는 각하 사유가 몇 개가 있다? 10개. 각하 사유 1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당연히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가서 외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 법학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안동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남구가 있죠. 그럼 인천이 있죠. 대한민국이 있죠. 그죠? 네. 그럴 때 여기를 먼저 외우면 안 됩니다. 여기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제목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게 와야지. 이거 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출제는 시험 문제일 때는 여기서 털어버리면 이건 답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공부를 하거든. 그러면은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법학은 큰 이렇게 되면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고 이렇게 오고 되면 이렇게 오고 이래 가지고 큰 줄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 차례 있잖아요. 그죠? 목차 우리 차례 있잖아요. 그걸 갖고 큰 줄기를 잡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큰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 나무 이래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온다는 거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거 써놔놓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요래 하면은 큰 틀을 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왕 이 길에 뜻을 두었으니까 전부 다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했던 거에서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